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조체. 기본적으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꾸러미다. 그래서 우리 배열이랑 동일하기는 했는데 좀 다른 거는 뭐였어요? 우리 배열이라고 하면 다 같은 자료형으로만 묶을 수 있었는데 구조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이름은 문자열이고 나이는 이제 정수라고 한다면 걔네들도 묶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만약 내가 학생 한 명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었죠? 제가 학생 한 명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메인 밖에다가 뭐라고 작성을 했어요? 스트럭트 하고서는 이거 구조체인데 어떤 거다? 학생이라고 하는 그 틀을 하나 만들려고 해 라는 건 거고, 나는 이름을 하나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문자열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에다가 name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고, 나는 이제 그 학생은 이름도 갖고 있지만 나이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int age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얘는 자료형이 다른 그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름 따로 나이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었고, 얘네들은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린 거다라고 했었으며, 이 도면을 토대로 실제 학생이 만들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진다? 메인 함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struct student 하고서는 s1 이런 식으로 하면은 S1이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 거고, 자, 내가 이거 struct student 너무 길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여기다가 별칭을 달아놓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struct student라고 안 쓰고 이렇게 별칭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줄여 써도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내가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s1은 name도 갖고 있고 age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고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s1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 뭘로 찾았다? 점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 찾았다. 그래서 name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넣었고, s1에 age라고 하는 변수에 22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출력하는 것도 당연히 그냥 name, ag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1의 name, s1의 age 이런 식으로 다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건 뭐였어요? 구조체 포인터였었죠. 우리 구조체 포인터를 왜 사용을 했죠? 우리 함수에서도 보면은 값에 의한 참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소로 보내야지만 원본 데이터들을 수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소로 꼭 다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사용이 됐어요? 우리 취미 같은 거 추가를 했었을 때 기존에는 뭐 다 작성하고 취미 작성하고 또 그거를 넘길 때 또 그 취미에 대한 변수 넘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구조체 전체를 넘기거나 이럴 때 그냥 주소로 띡 하고 넘기면 됐었고 값도 그냥 그걸로 보내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라는 거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S2에 대한 주소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나 S2에 대한 주소를 저장을 하고 싶어. 자, 그러려면은 이 주소를 담을 공간이 분명히 얘도 있어야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포인터 공부했을 때
그냥 하나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할 때도 꼭 공간이 있어야 됐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ps 이런 식으로 이름 달아주고, 자, 얘 역시 주소를 담을 친구이기 때문에 앞에 별표 붙여주고요. 자, 이 원본 데이터 자료형 S2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원래 얘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쵸?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스튜던트 하고서는 ps 써도 되고 스트럭트, 스튜던트 이렇게 붙여도 되고, 어쨌든 요 앞에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한 S2에 대한 그 자료형이 요 별표 앞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 구조체 주소도 내가 저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멤버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나는 PS만 갖고 있는데 PS만 가지고서 이 20이라고 하는 값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냥 그 PS가 갖고 있는 걔 찾아가서 age라고 하는 거 출력해. 이러면 어때요? 에러 나겠죠? 자, 왜 에러가 날까요? 왜 에러가 나죠?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PS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어요? 주소를 담는 공간이죠. 주소를 담는 공간에서 주소에 멤버 변수가 달려 있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PS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멤버 변수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나실까요? 근데 이 괄호가 꼭 필요했었던 이유는 또 뭐였죠? 연산자 우선순위. 우리 수학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는 것처럼 얘도 이 멤버 변수를 찾아가는 친구, 이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괄호를 꼭 붙여서 이거 먼저 그 주소를 찾아가고, 그 주소 찾아가면 결국 뭐예요? 얘가 이건 거잖아요. S2에 AG 찾아가 줘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 공부를 했고,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뭘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요 괄호랑 별표 기호 대신에 화살표 기호를 사용을 하겠다.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자주 쓰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 기호 나오면은 쟤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뭐다? 구조체의 주소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에러 나는 거는 여기에 타입 DEF를 안 썼죠. 네,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20, 20 잘 가지고 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말고 우리 또 공부를 했었던 게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또 넣을 수도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복잡한 정보들을 계층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용이했었습니다. 그 예시로 뭘 했었어요? 우리 이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생은 주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집 주소 안에 뭐 시도 있을 수 있고 뭐 우편번호도 있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학생에 대한 정보가 되면 안 되겠죠. 우편번호 바꿨다고 그 학생 정보도 다 하나씩 수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네 라고 하면은 struct address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하나 더 만들고 그 구조체 안에 city 그리고 뭐 우편번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를 요 안에 구조체로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식으로? struct 어드레스. 근데 얘는 앞에 구조체 이름일 때는 대문자로 하나씩 써주는 게 좋죠. 어드레스 하고서는 addr. 자, 이러면은 이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age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addr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있으나 우리 그림으로 본다면 자, 이 student라고 하는 친구는 변수로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name이라고 하는 거 갖고 있고 그리고 age라고 하는 거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구조체 안에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city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num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다. 요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구조체 안에 주소라고 하는 구조체가 들어간 요런 계층적인 거.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이 구조 안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죠? 우리 어떻게 접근했어요? S1이라고 하는 변수 찾아가요. 그러면은 걔는 뭘 갖고 있어요? name age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변수. 자, 그리고 그럼 내가 여기 이 친구한테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걔가 갖고 있는 변수 이름 addr인 거잖아요. addr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city하고 num이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city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city, num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num 이런 식으로 가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친구를 배웠죠. 뭐예요? 자기참조 구조체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멤버로 갖는 구조. 자, 걔는 왜 필요했었죠? 데이터를 연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가 뭐였어요? 링크드 리스트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 다음에 다른 누구가 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 앞에 데이터들 아무렇게나 저장해도 되고 뭐 두 개든 세 개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요 안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struct student 하고서는 next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대신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 구조체를 집어넣는 건 안 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멤버로 갖는 구조로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링크드 리스트도 연습을 했었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struct node 뭐 해볼까요? 그냥 int data struct node 그리고 자기 참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노드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뭐 20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다음에 뭐 다른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걔랑 연결해 라는 의미로 여기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여기로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struct node 하고서는 n1 10 null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자,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n1에 next라고 하는 그 변수에 n2의 주소를 집어넣어 줬었고, n2의 next라고 하는 변수에 n3이라고 하는 거 넣어줬었고, 뭐 만약 비어있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끝이다라고 하면은 next라고 하는 변수에 끝을 지정해주기 위해 널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었었죠. 자, 그리고 얘네들 순회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순회를 했어요? 저 친구들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 순회를 돌려고 하는 친구 P 만들어 놓고 걔한테 N1의 주소를 넘기고 while 반복문을 돌리려고 한다. 만약 그 P가 널이 아니라면은 계속 돌려. 뭘 하면서? 출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정수를 출력을 해라.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 찾아가서 데이터를 꺼내와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됐었죠. 그리고 P한테 우리 증감값처럼 어떻게 해준다? 다음 주소를 넘겨준다. 자, 이러면은 N1, N2, N3 그리고 마지막 널 순서대로 차례차례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 쭉 정리를 해보면은 구조체로 여러 데이터들을 묶었고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이용해 그 데이터들을 더 편하게 다뤘고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더 넣어가지고 복잡한 정보들을 표현을 했었고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해서 우리 링크드 리스트 연결하는 구조도 만들었고 그걸 통해 연결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의 기초까지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배울 내용은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제가 오늘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변수 어떻게 만들죠? 방금 전에 제가 몇 번 변수 만들어서 집어넣었었는데 정수 공간 만들어서 걔 이름을 A라고 붙이고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변수 만들 때?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그리고 만약 내가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뭐 캐릭터형 네임은 얘가 뭐 가질 공간의 개수 100개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 때 뭐 따로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계속 했었었는데 이건 컴퓨터 입장에서 사실 뭘 하는 거냐? 메모리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작성을 해볼까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메모리 공간을 미리 딱 정해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 개수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캐릭터형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이름을 name이라고 해놓고 몇 개의 공간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1바이트짜리 10개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 배웠던 건데 이거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죠? 1바이트짜리 개수 몇 개? 10개 공간 만들어서 그 이름 name이라고 붙여줘라. 자, 이러면은 이게 무슨 작업이냐? 항상 크기가 10개인 공간을 미리 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이 name이라고 하는 친구는.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식당을 예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정적 할당은 뭐냐? 미리 10인을 예약을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3명이 오더라도 그 10명의 자리를 미리 빼놓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만약 손님이 3명이 아니라 12명이 왔어요. 그러면 난 10명을 예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짤 때
필요한 메모리 크기를 미리 알아야겠죠. 그리고 잘못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메모리가 낭비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부족해서 못 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와 다르게 이게 우리가 이제껏 사용했던 게 정적 할당이구나 라고 하면 동적 할당은 무엇이냐? 자,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필요할 때 메모리를 요청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그 식당 예시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자리를 예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손님 인원수를 봐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오케이, 5명 왔네. 이러고서는 그때마다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5명 공간, 여기 할당해놨어. 뭐 3명? 3명 공간 이렇게 할당해놨어. 자, 그래서 실제적인 코드로 보게 되면은 얘는 뭐였다? 무조건 10칸을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건 거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동적 할당은 뭐냐? int arr 인트벌 말로 사이즈 오브 인트. 자, 얘는 뭐냐? 10칸짜리 배열을 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말록은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정적 할당은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이 정적 할당이고 동적 할당은 제가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친구들이 동적 할당이구나. 코드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게 정적 할당이고 이게 동적 할당인 겁니다. 말록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용되지 않았으면은 정적 할당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실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껏 사용한 게 정적 할당, 앞으로 배울 게 동적 할당. 요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적 할당은 손님 수에 따라서 식탁을 붙였다가 뗐다가 2명이 오면 2명 자리 내주고 8명이 오면 8명이 이제 자리 해주고 딱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동적 할당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사용자가 입력을 몇 개 할지 몰라요. 그쵸? 내가 만약 사용자예요. 내가 5개만 입력하고 싶을 수도 있고 3개만 입력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양도 매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메모리를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어졌다? 내가 다 썼어요? 그럼 메모리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할당 취소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친구를 배워야 하고, 자, 시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정적 할당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동적 할당은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실행 중일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크기가 정적 할당은 무조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건 거죠.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10개, 뭐 내가 여기 100개 이렇게 해놨다면 100개 이런 식으로. 근데 동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10개, 이러면 20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정적 할당은 있을 수밖에 없고 동적 할당은 그 메모리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나죠. 정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착착착착 반납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동적 할당은 내가 할당 받고 내가 다 썼으면 반납도 해줘야 돼요. 우리 정적 할당 할 때는 뭐 메모리 반납하는 거 따로 코드 안 썼잖아요. 그래도 얘가 알아서 해줬었죠. 동적 할당은 내가 반납 안 해준다? 그럼 메모리 누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비유로서 생각하면은 정적 할당은 예약서, 동적 할당은 즉각 자리 세팅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메모리를 직접 만들고 직접 지워봐야겠죠. 자, 제가 여기에 말록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 이게 말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메모리 할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반납도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게 뭐냐? 프리입니다. 자, 우리 말록은 어디서 따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은 메모리 allocation이라고 해서 메모리 할당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말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생김새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 어렵게 작성을 해놓긴 했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자, 포인터 변수 우리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그쵸? 자, 포인터 변수가 왼쪽에 와야 되고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가, 자, 그리고 는 하고서는 요 괄호 안에 자료형 포인터가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록 치고 이 뒤에 내가 필요한 메모리 크기, 내가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메모리 크기. 자, 그래서 내가 우선 요 작업이 지금 제가 사이즈 오브 하고서는 인트라고 해놨잖아요. 우리 이거 이전에 한번 사용해 본 적 있는데 이게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사이즈 오브 하고서는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자료형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 뭐 출력하죠? 여러분 4가 나오겠죠? 네. 왜 그래요? 저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친구는 사이즈를 알려주는 친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변수나 배열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료형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바이트를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트를 작성을 하면은 4바이트가 나왔었고 여기 캐릭터형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1바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복습이 안 돼 있군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size of int라고 해놓으면은 int 하나를 저장할 만큼의 메모리를 요청하는 거야 라는 건 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1이겠죠. 1바이트짜리 20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4바이트짜리 20개 만들어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int 하나 저장할 만큼 뭐 아니면 캐릭터형 하나 저장할 만큼 뭐 아니면은 플로엣 하나 저장할 만큼의 그 메모리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건 거고, 그 뒤에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그냥 이렇게만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런 몇 바이트만 나오는 거예요? 4바이트만큼만 나오겠죠. 근데 내가 여러 개, 지금 얘는 10칸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한다? 곱하기를 사용을 해서 그 바이트에다가 곱하기 10 해줘 이러면은 40바이트, 즉 4바이트짜리 10개의 공간이 동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 과정이 자료형 포인터 말로 필요한 메모리 크기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이렇게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 말록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만약에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러면은 인트형 10개 공간 만들어줘 라는 건 거잖아요. 그쵸? 대충 10개라고 볼게요. 자, 아름다운 눈으로 몇 개인지 세기가 너무 귀찮아서 10개라고 치고 이 공간 만들어놨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공간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겠죠. 공간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찾아가요? 자, 이렇게 하면 10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뭐예요? 10개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겠죠. 나는 이 공간을 찾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찾아가요? 얘랑 이 공간이랑 얘도 10개 만들어놨고 얘도 10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얘는 46번째 줄로 만든 거고 얘는 47번째 줄로 만든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찾아가죠? 나 46번째 그 만들어진 공간의 첫 번째 공간 찾아가고 싶어. 못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죠. 어떻게? 이 말록은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해 줍니다. 우리 리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이 공간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46번째 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응, 이 주소 여기로 찾아오면 돼 이렇게 해서 어떤 주소를 남겨준다라는 건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이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다 값을 집어넣고 여기다 값을 집어넣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 반환된 거를 저장하기 위해 여기에 뭐란다? 포인터 변수, 즉 주소를 저장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RR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 공간을 찾아가고 그리고 ARR2라는 공간으로 여기를 찾아간다라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말록은 성공하면 주소를 리턴을 하지만 실패하면 뭘 리턴을 하느냐? 주소 없음. 널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면 돼요. if 만약에 그 ARR1이 널과 같다면 메모리 할당 실패라고 출력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제대로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간을 10개를 만들어 놓고 뭐 변수를 저장을 했다가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메모리 다 쓴 거를 반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까 전에 프리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프리도 함수예요, 함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했었죠? 프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요 안에 값 이러면 호출됐었죠, 함수가. 우리 프리가 아니더라도 함수 호출할 때 프린트 F만 보더라도 프린트 F 괄호 열고 닫고 여기 안에다가 뭐 어떤 값을 하게 되면은 여기 콘솔 창에 출력해주고 뭐 change라고 하는 함수도 change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안에 뭐 주소를 보내든 값을 보내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얘도 역시 요 안에 내가 반환하려고 하는 포인터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free ARR1 이런 식으로 우리 위에서 ARR1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 있었죠. 10개의 그 공간을 갖고 있는 이 친구였어요. 다룰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메모리는 다시 프로그램이 쓸 수 있게 되고 대신 유의해야 할 점은 프리를 여러 번 작성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이미 ARR1이라고 하는 친구를 반환을 했어요. 근데 이미 ARR1 반환했는데 또 쓴다는 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호출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 뭘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다시 이렇게 널로 바꿔주셔도 돼요.
이런 작업은 사실 크게 필요하진 않고 어쨌든 반납을 할 때 중복해서 호출하진 않아도 된다. 이미 반납된 친구를 또 반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도 똑같죠. 내가 대여를 했어요. 다 봤어. 반납했어. 책이 없는데 반환 또 하겠다라고 하면은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풀이라고 하는 친구랑 말록이라고 하는 친구도 함수죠. 근데 제가 저 함수 만든 적 있나요? 없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뭔가 어디선가 끌어와야겠죠. 우리 뭐 스트링 카피 이런 거 사용하기 위해서 string.h 사용했었고, 우리 printf라던가 scanf라던가 이런 입출력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뭘 사용을 했어요? stdio.h라고 하는 거 표준 입출력 관련 헤더 파일을 이제 끌어가지고 왔었고, 그러면은 이 말록이라고 하는 친구랑 풀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샵 include 하고서는 std까지는 똑같고요. library라고 해서 lib.h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따가지고 왔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의 약자이고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유용한 함수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기억이 나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 배운 거 우선 다 써요. 샵 include stdio.h, 샵 include std library.h, 샵 include string.h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다 불러온 거니까 뭘 쓰든 오류가 나진 않겠죠. 그래도 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좀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 std library.h 그 도구 상자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고, 얘네들 안에는 말록이라고 하는 메모리 동적 할당, 풀이라고 하는 동적 할당 메모리 해제하는 거, 뭐 아니면 랜드라고 해가지고 랜덤 숫자 생성하는 거, 아니면은 ABS라고 해가지고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이 요 std library.h다 라는 거까지 왔을까요? 자, 그래서 요 친구가 있어야지만 요 코드가 에러 없이 잘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이 공간에다가 ARR2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4바이트짜리 공간 하나를 만든 거고요.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저는 4바이트짜리 지금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얘가 공간 다 만들었어 이런 다음에 그 주소를, 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ARR2에다가 반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공간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우리 주소 찾아가서 값 넣는 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자, int a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나는 P의 주소만 갖고 있어요. P만 알고 있어요. P만. A는 사용을 못해요. 자, 이때 내가 저 A라고 하는 변수 값에다가 1, 2, 3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P에 A의 주소 집어넣고 우리 이랬을 경우에 A 값을 넣을 수 있었잖아요. 변수 바꿀 수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그 P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A의 주소죠. 자, 그 A의 주소를 찾아가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 두 개 상쇄되면 A죠. 자,
이거랑 이거랑 같죠? 이 세 개 다 같은 거죠.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얘는 결국 뭐예요? P는 A의 주소. 그래서 얘만 지금 P 대신에 A의 주소로 바꾼 거고 얘네 두 개는 붙으면 상쇄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는 쉽게 하잖아요. A에다가 1, 2, 3 집어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누가 못해요? A는 1, 2, 3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P의 주소만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P가 갖고 있는 게 그 주소니까 주소값을 찾아가서 1, 2, 3을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ARR2에도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이 공간에 대한 주소인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A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 내가 그 주소값 찾아가가지고 값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RR2가 갖고 있는 그 주소 찾아가가지고 1, 2, 3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겹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A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A 또 쓰고 지금 그거 가져다 쓰고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마 P도 위에서 또 막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막 에러 나고 이럴 텐데 얘는 문제없이 작동되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비유를 다시 해보면은 자, 말록은 뭐다? 식탁을 펼쳐놓는 거고 프리는 그 식탁을 다시 접고 치워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식탁 계속 안 치우고 계속 만들어 놓기만 해요. 식탁 계속 펼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식탁 난장판 되겠죠? 자, 이게 뭐다? 메모리 누수다. 자, 그래서 말록과 프리는 항상 세트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아, 내가 식탁 열었으면은 다시 식탁 접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은 아, 식당이 좁아가지고 터지겠구나. 메모리 누수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따로 문제를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여기다 한번 내볼게요. 자, 문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이제 정적 할당으로 하시면 안 되고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그 공간이 만들어졌을 거죠. 동적 할당을 이용해 만들었으면은 777을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고 저장하고 출력한 다음 마지막에 메모리를 해제해 주세요. 자, 제가 간단하게 낸 문제는 뭐였어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동적 할당을 이용해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777을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메모리를 해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조금 걸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록으로 메모리를 만들어야 될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들어 놓은 메모리에 777을 저장을 하면 되는 건 거고 세 번째 그 메모리 찾아가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출력함으로써 이 메모리는 다 썼어요. 난 더 이상 이 메모리를 쓸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tre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순차적으로 봤어요. 자, 그럼 우선 나는 말록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뭘 해줘야 돼요? 우선 샵 include std library.h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말록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말록으로 메모리를 만들기.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했어요? 포인터형 변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 지금 정수 하나 담을 거니까 뭐 p 이런 식으로 해놓고, 포인터형 자료형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또 작성이 되어 있었죠. 자료형 포인터. 자, 그래서 자료형 포인터 작성하고 말록 이제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해주면 4바이트겠죠. 이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난 4바이트만 만들겠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하기가 힘드니까 뭐 아까 전에 뭐 사이즈 오브 이런 거 기억 안 난다 하면은 그냥 4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해도 40개 공간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뭘 사용을 하는 게 표준이다.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바이트만큼의 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지를 작성을 해주는 게 표준이기는 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준을 따르겠다. 자, 그래서 저 작업을 통해서 지금 4바이트짜리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얘네가 각각 1바이트씩. 그리고 얘네들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디 주소를 알려준다? 여기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을 해준다. 그 반환된 주소를 어디에다 집어넣겠다? 이 주소를 P라고 하는 여기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이해되실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요. 메모리가 제대로 할당이 됐는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if 만약에 그 P라고 하는 친구가 널과 같다라고 한다면은 printf 메모리 할당 실패라고 띄워줘라. 자, 그리고 뭐 원래 return 0을 해줘야 되는데 return 1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버리겠다. 자, 근데 잘 나오는 거 보니까 메모리 할당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만들어진 메모리에 777을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지금 만들어진 거 공간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P라고 하는 그 공간에 주소 집어 넣어놨잖아요. 그 주소 찾아가면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P가 갖고 있는 주소값 찾아가. 그리고 거기다가 777 저장해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메모리를 찾아가서 제가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rintf %d 해서 여기다가 P의 값 출력해줘.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문제없이 777이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거 출력이 되면은 이 메모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나 지금 다 썼어. 이렇게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더 권장하는 사항은 뭐다? 내가 다 썼다라고 하면은 포인터를 초기화를 해줘라. 다른 데도 또 쓸 수 있게. 얘는 필수 아님. 권장 정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됐었던 점은 말록은 항상
할당을 해줄 때 주소로서 첫 번째 시작하는 주소를 반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 친구를 꼭 어디 공간에다가 받아 넣어야지만 그 공간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 썼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납해줘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은 공간이 해제되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리를 한 다음에 너를 해주시는 거를 왜 권장을 하느냐?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P를 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잘못된 포인터를 참조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1차 나가봤고요. 자, 저희 수업 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5일차라고 해서 정적 할당 개념으로 문제, 몇 명의 사람의 나이를 받을지 입력하고 입력받은 수만큼의 나이를 입력받은 후 저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문제는 말록이라고 하는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동적 할당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열을 만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에이지스라고 하는 배열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건 거고요. 출력은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3보다 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사이즈라고 해서 제가 3이라고 박아놨죠.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3 이상의 숫자가 오게 되면은 3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3 이하로 제대로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받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받고. 왜 두 번만 해요? 반복 횟수가 왜 2예요? 입력받은 숫자가 2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나이 입력받은 거 그대로 출력해주고, 두 번째 사람의 나이 입력받은 거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정적 할당에 대해서 이 같은 문제를 정적 할당으로도 풀어보고 동적 할당으로도 풀어볼 건데 우선은 정적 할당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읽어봤어요. 뭐래요? 몇 명의 사람의 나이를 입력받을지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입력 함수 스캔F라고 하는 친구가 사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겠죠. 자, 이 중에서 반은 스캔F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선 입력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선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을 하고 스캔F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7하고 엔터를 쳤을 때 그 숫자가 입력이 돼서 그 변수 안에, 그러니까 그 배열 첫 번째 공간 안에 7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그게 아니죠. 이 값을 우선 보고 3 이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3보다 크면 3 이하로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입력받는 사람의 수가 최대 3명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3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사이즈라고 해서 3이라고 해놨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쫙 훑은 다음에 사이즈라고 보이는 것들은 다 3으로 바꿔.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뭐 4명, 5명, 10명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외 처리, if문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다? 사용자가 잘못된 수를 입력을 했을 때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올바른 수 1부터 3까지의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계속 무한 루프가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다? 사람 수를 입력을 받는 것부터. 근데 그 사람의 수가 1에서 3 사이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 그 외의 숫자일 경우에는 3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하고 다시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 수가 결정이 됐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수대로 나이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걔도 역시 뭘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포문을 이용을 해줘야 되고, 우리 배열은 0번부터 어디까지? 사람 수 정해진 데까지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걔도 역시 입력이니까 스캔F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건 거고. 자, 그리고 모든 입력을 다 받았다. 그러면은 뭘 하시면 된다? 다시 사람 수만큼 반복하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제가 첫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사람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무한 루프를 돌면서 올바른 값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문을 이용해 빠져나오세요. 자, 첫 번째 사람 수를 입력받기 while문을 이용해 무한 루프 돌리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while 하고서는 1. 자, 이게 지금 while문의 무한 루프죠. 그쵸? 자, 근데 요거 1 대신에 뭐 사용할 수 있어요? true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왜? 위에서 define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true라고 보이는 것들 다 1로 바꿔. 자, 그래서 1이라고 작성해 주셔도 되고 true라고 작성해 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선 무한 루프까지는 왔어요. 자, 그러고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제 봤더니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구 그대로 가져다가 얘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printf 출력하겠다. 뭐를? 이거 출력하고 싶어.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입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받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scanf라고 해서. 자, 우리 scanf 한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서식 지정자 너무 오랜만에 써서 까먹으셨죠? 이 뒤에 주소 어디다가 넣을 건지. 자, 그래서 얘 어디다가 넣어달라고 하면 돼요? %d 나 정수로 입력을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어디다가 넣어달라? 카운트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얘도 주소여야 되니까 앞에 주소 찾는 기호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입력받아. 그러고 그거를 카운트에다가 집어넣어. 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래요? 올바른 값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탈출을 시키래요. 자, 그러려면 뭐예요? 조건이 붙여줘야겠죠. 그냥 바로 탈출을 시킬 게 아니라 조건에 맞으면 탈출을 시켜야 되는 건 거잖아요. if 만약에 여기 조건이 맞으면 뭐 해라? 브레이크 탈출 시켜라. 어떤 조건? 그 카운트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3보다 작고 또 뭐 또 해야 됩니까? 우선 0보다는 커야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탈출을 시키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뭐 아니면은 이 3도 내가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d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뒤에 사이즈 이러면 사이즈 결국에 3이잖아요. 그냥 3 이하로 출력해주세요나 그냥 이렇게 쓰나 똑같다라는 거. 대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내가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우선 1번은 끝난 겁니다. 사람 수를 입력받기. 이거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실행해 보면 되겠죠.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7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이제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뭐 5 이러면은 3 이하로 입력해달라고 하고, 숫자 입력해주세요 2 이러면은 탈출하죠. 아,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줄바꿈까지 해줘야지 깔끔하게 보이겠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1, 2, 3이면 다음으로 진행하면 된다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력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수가 정해졌어요. 카운트 안에 이제 정해졌겠죠? 제가 3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했으니까 끝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 수대로 뭘 하면 된다? 나이를 입력받으면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int i는 뭐부터? 우리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0부터 어디까지? 카운트가 입력 받아가지고 넣어놓은 그 숫자인 거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 만약 제가 2를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두 칸인 거니까 0, 1까지만 넣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는 연산자를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이제 탐색을 할 거고, 인덱스 번호를. 그러고 난 다음에 printf 출력을 하겠다. 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자, 몇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d 해서 여기 뒤에 출력이 되면 될 텐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i를 해놓으면은 뭐부터 출력이 돼요? 0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1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 값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1부터 시작이 돼서 1, 2, 3, 4 이렇게 그 카운트 수만큼 나이를 입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입력받는 친구는 여기서 해야겠죠? scanf 해서 %d 나 정수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거 어디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한 겁니까? ages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달라고 하면은 그 짜장면이 들어올 주소를 알려줘야 되지, 집 안에 있는 가구나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주소기호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배열에 각각 뭐 ages의 0번째 주소에다 0번째에다가 집어넣고, 1번째에다가 집어넣고, 뭐 2번째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넣겠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나이를 입력받는 단계가 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모든 나이를 이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요. 7 이러면은 3 이하로 해줘라. 5 이러면은 3 이하로 해줘라. 2 이러면은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22. 두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33. 이러면 끝나죠?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입력받은 요 숫자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다시 뭘 하면 됩니까? 포문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카운트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printf 출력하겠다. 뭘? 몇 번째 사람의 나이 해서 %d로 바꿔주고, 얘 뒤에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우리 0번째 사람의 나이라고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뒤에도 진짜 출력이 되어야겠죠. 어떤 숫자인지 그 나이가. 자, 어떤 숫자가 출력이 되면 됩니까? ages라고 하는 배열에서 인덱스 번호 그것만큼 꺼내가지고 오면 되겠죠. 입력한 순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보면,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얘가 하란 대로 해볼까요?
자, 7 입력했더니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4 입력했더니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100 엔터 쳤더니 3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하고 숫자 입력해주세요 해서 2 입력하고 첫 번째 사람의 나이 33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나이 50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의 나이는 33 두 번째 사람은 50 이렇게 해서 잘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케이 이제껏 배운 내용으로 정적 할당으로 출력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진짜 이용을 해야겠습니까?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은 동적 할당 문제 공간도 만들고 값도 세팅이 되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요 int arr3 즉 정적 할당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놓은 거는 우리는 공간도 만들고 값도 넣고 그 공간을 메인 함수로 돌려주는 반환을 해주는 함수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 change라고 하는 함수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 배열을 만드셔야 되고 값도 채워주셔야 되고 그 배열을 메인 함수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배열을 만드는 방법 정적 할당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얘가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int arr이라고 했으니까 나 정수 담을 공간 3개 만들어줘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도 4바이트 공간, 얘도 4바이트 공간, 얘도 4바이트 공간인 겁니다. 그리고 걔 이름을 arr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얘 총 공간 몇 개예요? 12바이트죠. 우리 이거 얘는 정적 할당으로 이렇게 12바이트 할당해줘 라고 한 거지만 우리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해서 12개의 바이트, 12개 12바이트, 즉 4바이트짜리 공간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수 안에서 만든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죠. 그래서 메인 함수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동적 메모리를 써야 되고 그 동적 메모리 오늘 공부했어요. 뭐였죠?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함수 안에서 공간 만들고 값 세팅 해주시면 되고 그 주소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우선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공간도 만들고 값도 세팅이 되는 함수가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적 할당이 아닌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뭐다? 우리가 말록으로 int 공간 3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int 하고서는 별 arr 하고서는 int 별 포인터 해놓고 말록 한 다음에 size of int 이렇게 하면 4바이트짜리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나는 지금 int 3개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3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배열에 제가 할당을 해주고 싶은 건 거죠. 어떻게 할당을 해주면 됩니까? 자 지금 요 change 함수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12개의 12바이트짜리 공간 그게 나오게 될 거고 그 첫 번째 주소가 지금 arr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된 걸 이용을 해서 제가 값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ARR이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서 그 값을 뭐 10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있는 공간에 찾아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쵸.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근데 ARR에 플러스 1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되나요? 이렇게 20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 ARR은 주소값인 거잖아요. 그 주소값에다 1 하면은 얘 포인터 때문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할 때 얘가 인트라서 4바이트씩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겠죠. 우리 그래서 인트형, 캐릭터형 우리 옆에 있는 거 배열 연산할 때 인트가 주소로는 4 차이 났었지만 요렇게 포인터 변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찾아갔어요? 4칸 옆으로 걔네들이 플러스 1만 해도 4칸 옆에 있는 거 찾아갔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얘도 주소를 플러스 1 해주고 그 주소를 찾아가줘 라고 해도 되는 거고,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지금 포인터 문법인 거고 배열 문법으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둘 다 똑같다라는 거. 인트는 4바이트니까 주소가 4씩 증가할 거고 그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값을 넣어준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여기서 끝내면은 요 안에 뭐 남는 게 없겠죠. 요 값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지금 이 포인터 변수 안에 공간은 하고서는 값이잖아요. 요 위치가. 우리 항상 변수 만들게 되면은 대입연산자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은 공간, 오른쪽은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int a는 20 이렇게도 했었고, 그리고 뭐 int p에다가 a의 주소를 넣기도 했었고, 어쨌든 오른쪽이 값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 함수가 값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값으로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리턴이라고 하는 걸 꼭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한테 뭘 알려주면 될까요? 얘 지금 주소 저장하는 친구죠.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그 출력해줘 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첫 번째 시작하는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주소 어디 있어요? 여기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 공간 만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시작 주소 저장시켜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메인 함수에서 이 배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hange 함수가 말로그로 만든 배열 주소를 돌려줬고 그걸 ARR한테 지금 저장을 해서 ARR0, ARR1, ARR2로 쓸 수 있게 된 거고, 자, 여기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꼭 뭐가 있었어야 된다? 프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메모리 누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나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지금 이 문제는 뭐냐? int 타입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구단을 만들어서 출력을 했었잖아요. i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단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가지고 i가 1부터 9까지 반복문을 돌았고 그걸로 이제 출력을 하고 뭐 이중 반복문을 사용을 한다 이러면은 2부터 9까지 또 돌게 해서 2단부터 9단까지 1부터 9씩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출력을 했었어요. 근데 int 타입 변수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신에 뭘 사용을 하겠다? int 별 그리고 말록을 이용을 해서 동적 할당으로 구구단을 출력을 해달라 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정적 할당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례니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푸느냐? 진짜 말록으로 메모리 만들고 변수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와본 거고요.
기본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드에는 지금 int 단, int i 이런 게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안 됩니다.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어떤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int 별 포인터 변수, 포인터 자료형과 말록을 이용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정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단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가리킬 포인터를 만들어 주시고 i를 가리킬 포인터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둘 다 이때 말록을 이용을 해서 4바이트씩 메모리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단이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값을 변경하고 걔를 이용을 해서 반복문을 흉내를 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 썼다. 다 출력이 된다. 이러면 맨 마지막에는 메모리 해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정적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정적 할당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우선 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리킬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두 번째 i라고 하는 친구를 가리킬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쵸?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int 단, int i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둘 다 뭘 이용을 해야 된다? 말록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그냥 단 이렇게 찾아가나요? 그게 아니라 그 단은 주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리킬 포인터인 거니까 그 포인터를 찾아가고 i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값 변경한 후에 반복문을 흉내를 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다 했다? 이러면은 마지막 메모리 해제. 자, 그럼 첫 번째 메모리 확보부터 하면 되겠죠. 자, 단을 가리킬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주래요. 자, 어떻게 만들면 돼요? int 단 해놓고 우리 int 별 포인터 자료형 해놓은 다음에 말록 하고서 그 뒤에 size of int. 자, 여기다가 곱하기를 자꾸 막 10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러면은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4바이트짜리 공간 10개니까 40바이트짜리. 그러니까 총 10개의 공간, 4바이트짜리 공간 10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지금 int 단은 2 했으니까 얘 지금 4바이트짜리 공간 하나만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 없이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내가 만약 정 곱하기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만 만들어줘라. int짜리 공간 하나.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을 가리킬 포인트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또 뭐 해주면 돼요? int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랑 아래랑 거의 똑같은 거죠. 이 앞에 변수 이름만 바꾼 거고 얘나 우리 뭐 숫자에다가 곱하기 1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이 1은 2 그냥 2도 2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 똑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포인터들 하나씩 만들었고 그리고 이 친구 말록으로 메모리 확보했어. 응, 맞아.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얘 이렇게 작성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두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 자, 이러면은 왜 안 될까요? 지금 이 단에는 뭐만 저장이 가능합니까? 그쵸, 주소만 가능하죠. 이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는 자,
키바이트짜리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공간만 띵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인트에서도 그냥 인트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4개짜리 공간 줘. 근데 못 찾아갔잖아요. 왜?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A 뭐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달았던 것처럼 얘도 뭐라고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단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요 작업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단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뭐를 저장을 해놨다? 우리 배열이랑 똑같은 거죠? 요 맨 앞에 있는 주소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에 대한 주소를 저장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이라고 하는 애한테는 무조건 주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2를 넣겠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단이 갖고 있는 단의 0번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2를 집어넣는 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2 이렇게 넣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찾아가는 기호가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얘도 역시 찾아가서 그 값이 1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자, 얘도 i도 i가 갖고 있는 그 주소값 찾아가서 i 0번째 주소 찾아가서 그거 1 집어넣어놓고, 얘도 그 i가 갖고 있는 값 찾아가서 10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자, 그렇다면은 얘도 역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요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별표를 붙여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건 거죠. 이거 됩니까?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왜 에러가 발생해요? 그냥 해볼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원했던 건 2, 1은 2, 2, 2는 4, 2, 4, 2, 3은 6 이런 식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자, 얘가 지금 옆에 칸을 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초기화는 잘 됐는데 플러스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건 거죠. 자, 얘 봤더니 뭐래요? 작업 순서가 잘못됐을 수 있대요. 우리 멤버 변수 말고 우리 구조체에서 멤버 변수를 찾으러 갔을 때 요거 왜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냥 이렇게 쓰면 왜 안 됐었었죠? 우선순위 때문에 그랬잖아요. 멤버 변수 요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주소에서 그 age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찾아서 내가 원했던 거는 그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그렇다라는 거는 s1이 나오게 될 거고 그 s1의 age를 찾아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우선순위가 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주소를 하나 옆칸으로 옮길 게 아니라 나는 이 2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더 업시켜서 3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2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간 다음에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플러스가 더 높아서 얘도 이렇게 괄호로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됩니다. 얘네들도 되긴 할 텐데 지금 실행시켜보면은 2단부터 9단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여기도 괄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네들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해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여기까지 해서 다 사용을 했어요. i라고 하는 친구하고 단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트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단, 트리, 그리고 i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뭐다?
말록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변수를 꼭 정적 할당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동적 할당으로도 포인터를 값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프리를 사용을 함으로써 메모리 누수를 방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배열, 포인터, 말록, 프리 이거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 나 좀 시언어 쓸 수 있다라고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를 못 쓰면은 시언어를 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었냐라고 하면은 요 문제였어요. 동적 할당으로 구구단 만들기 2. 얘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i라고 하는 변수 하나, 총 두 가지 변수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딱 하나의 변수밖에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대신 다음 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푸는 시간은 드리겠지만 나는 이 문제를 5분에서 10분 내로 풀 수 없을 것 같다 이러시면은 집에서 약간 초안 정도는 잡아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